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스터 고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지구과학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이제는 얼리얼 엔진에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름은 나의 환경이라고 해주겠습니다. 해당 폴더에 블루프린트도 만들어줄게요. 블루프린트는 액터 클래스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름은 bp 환경으로 해줄게요. 이곳에 환경을 하나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에서 디렉셔널 라이트, 스카이 라이트, 스카이 애트모스피어,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구, 일단 이렇게만 추가해 줄게요. 컴포넌트를 추가하실 때 각 컴포넌트들끼리 어태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각각 추가해 주겠습니다. 컴파일 저장을 해주고 새로운 레벨을 만들어줄 건데 베이직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닥을 제외하고 다 지워줄게요. 라이팅 폴더까지 지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블루프린트를 레벨에 배치해주고요. 위치를 0,0,0으로 세팅을 해줄게요. 그리고 저장도 해주겠습니다. 해당 레벨의 이름은 L_Study Environment라고 해줄게요. 다음으로 디렉셔널 라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얼리얼 엔진에서의 북극이 어느 방향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팅 플러그인에서 Sun Position Calculator라고 검색해줄게요. 나침반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플러그인이 보이는데요. 이 플러그인은 위도와 경도, 날짜와 시간에 따라 태양의 위치를 계산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해당 플러그인을 사용할 건 아니고 필요한 메시만 가져올게요. 플러그인을 추가하고 프로젝트를 재시작해주겠습니다. 플러그인을 추가하고 프로젝트를 재시작해주면 엔진 폴더에서 Sun Sky라고 검색해볼게요. 그럼 Sun Sky라는 블루프린트가 있는데 기존에 배치했던 블루프린트는 잠시 눈을 꺼주고요. 플러그인에 있는 블루프린트를 레벨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레벨에 배치하게 될 경우 나침반이 있고 환경도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침반을 기준으로 남쪽을 이렇게 보면은 태양이 남쪽 방향으로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디테일 패널을 살펴보면 날짜와 위치, 시간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날짜부터 살펴보면 기본값이 9월 21일로 되어 있는데요. 21일에서 22일이 각 계절마다 남중 고도가 가장 높은 시기예요. 3월, 6월, 9월, 12월을 한 번씩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2월은 고도가 가장 낮고 3월, 9월은 중간, 6월은 가장 높습니다. 이 각도가 자전축의 각도인 23.5도씩 차이가 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위치 부분을 볼게요. 라티튜드는 위도, 롱기튜드는 경도인데요. 위도가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고 적도에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도를 기본값으로 돌려놓고 보면은 기본값이 위도 플러스 45도, 경도 마이너스 73도인데 경도의 마이너스는 서경, 플러스가 동경입니다. 따라서 북이 45도, 서경 73도는 미국의 몬트리올인데 조금만 내려가 보면 뉴욕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태양의 고도는 뉴욕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시간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지금 시간이 1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3.0은 13시, 즉 오후 1시를 뜻합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태양이 동쪽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12시까지 올라가면 태양이 중천으로 올라가고 있고 시간이 계속해서 흐를수록 서쪽으로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블루프린트를 한번 열어서 볼게요. 블루프린트의 컴포넌트를 보면 스카이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 스카이 애트모스피어까지 보이고 여기에 콤패스라고 있는데 이 콤패스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나침반이에요. 저희는 이 나침반만 빼서 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블루프린트를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블루프린트는 C++로 만들어서 직접 코드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면 저희가 커스텀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를 보면은 이렇게 업데이트 선 있는데 이 업데이트 선을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노드들이 있어요. 이 노드들 중에서 getSunPosition 이 노드가 C++로 만들어진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에 포함되어 있는 노드이기 때문에 이 블루프린트를 사용하려면 플러그인을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죠. 어차피 태양의 고도를 계산하는 거는 저랑 같이 함께 만들 거고 추후에는 커스텀으로 수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컴패스 메쉬 이것만 저희 뺏어 오겠습니다. 스태틱 메쉬에서 위치를 찾아주고요. 이 메쉬를 저희 폴더로 복사해 주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레벨에서 나침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리얼 엔진에서 북쪽은 플러스 X축, 동쪽은 플러스 Y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레벨을 만드는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겠지만 추후 월드의 방향이 필요한 RPG를 만드시려면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공식적인 건 아니고 암묵적으로 얼리얼 엔진에서 북쪽은 플러스 X축입니다. 방금 복사했던 메쉬를 레벨에 한번 배치해 볼게요. 근데 지금 해당 메쉬가 돌아가 있죠? 편하게 사용해주기 위해서 모델링 모드에서 X폼 에디 피벗을 통해서 Z축을 마이너스 90도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을 원래대로 돌려주면 깔끔하게 플러스 X축이 북쪽으로 처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설명이 오래 걸렸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전에 배치했던 나침반과 선스카이 블루프린트는 지워주고요. 저희가 만든 블루프린트는 켜주겠습니다. 블루프린트 돌아가서 뷰포트 먼저 설정을 해줄게요. 나침반 스태틱 메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점에 다른 환경들이 겹쳐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보기 불편합니다. 이걸 좀 수정해 줄게요. 일단 디렉셔널 라이트는 위치를 마이너스 500으로 해주고요. 스카이 라이트 마이너스 600, 스카이 애트모스피어 마이너스 700, 포그는 마이너스 80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침반 같은 경우는 Z축을 플러스 5 정도 해줄게요. 다른 메쉬와 겹쳐지게 되면은 표면이 떨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죠. 다음으로는 태양의 고도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디렉셔널 라이트를 클릭하고 디렉셔널 라이트의 회전 Y축을 마이너스 90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Y축이 마이너스 90일 때가 가장 태양이 높게 떠 있는 위치이고요. 0도와 180도일 때 수평선에 있고 90도일 때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제는 계산해 보겠습니다. 태양의 고도를 조절하는 식을 한번 볼게요. 위도를 알고 있을 때 날짜와 시간에 따라 태양의 고도를 계산하는 식은 지금 보시는 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식을 보면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의 식이 있는데 첫 번째 적위를 구하는 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적위는 천문학 용어의 하나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날마다 변하는 태양빛과 적도가 이루는 각도를 말합니다. 이거는 지구의 자전축 각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공통으로 값이 같습니다. 식의 가장 앞을 보면 지구의 기울기인 자전축의 각도를 23.5도를 곱해주는데요. 식에서는 마이너스 23.5도인데 디렉셔널 라이트가 마이너스 90도일 때가 가장 높기 때문에 얼리얼 엔진에서는 플러스 23.5도를 곱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의 계절을, 즉
날짜에 따른 태양의 각도를 곱해줘야 됩니다. 날짜에 따라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기 때문에 설정하려는 날이 365일 중에 며칠째인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 365일 중에 1일째이고 6월 25일은 365일 중에 176일째입니다. 이 며칠째인지에 대한 값이 식에 보이는 대문자 n에 들어갈 값이에요. 다음으로 중간에 보이는 360도는 공전의 한 주기인 1년을 말하고 365일은 1년의 일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뒤쪽을 보면 날짜에 10일을 더 더해주는데 이 10일을 더 더해주는 이유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10일을 더해주지 않으면 저기가 약간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 값을 더해주지 않아도 멀리얼 엔진에서는 크게 달라지지가 않지만 이왕 하는 거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식을 바로 만들기 전에 날짜를 입력하면 총 며칠인지 이거를 구해주는 노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6월 25일을 구하려면 1월부터 5월까지 다 더하고 25일만 더 더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매달 날짜가 각각 달라요. 1월은 31일, 2월은 28일, 3월은 31일, 4월은 30일 이렇게 매번 다릅니다. 규칙성도 딱히 없기 때문에 배열을 통해서 미리 입력해 놓고 연산을 해줘야 돼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number of days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어떤 변수를 만들어 줄 거냐면 1월은 31일이고 2월은 28일이고 이렇게 매달 각각 달마다 며칠까지 있는지를 알려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로컬 변수에서 인티저 변수를 추가해주고 변수 타입을 배열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변수의 이름은 days in months로 해줄게요. 컴파일을 하고 엘리먼트를 추가해 줄 건데 0을 제외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쭉 만든 상태에서 1월은 31일, 2월은 28일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기능인 구조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구조체는 데이터를 그룹화하고 하나의 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정의 데이터 형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어떠한 데이터, 즉 매월마다 며칠까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두고 이 저장한 걸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컨텐츠 브라우저 블루프린트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구조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st_days_in_months로 해줄게요. st는 스트럭처의 약어입니다. 구조체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좌측 상단에 보면 구조체라고 되어 있고 우측에는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조체에서 구조체 아래 툴팁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여태까지 봐왔던 변수에 대한 핀 타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각 해당하는 달마다 며칠까지 있는지 정보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인티저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계속해서 추가해 줄게요. 0을 제외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변수의 이름도 다 설정해 주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알아보기 쉽게 0으로 비워두고 설정해 줄게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기본값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값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구조체에서 추가했던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디폴트 값을 말해요. 그래서 저희는 1월부터 12월까지 며칠까지 있는지 각각 값을 입력해 줄게요. 2월 같은 경우는 2월 29일이 있는 윤년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처리해 주겠습니다. 일단 28일로 입력해 주세요. 입력이 다 됐다면 블루프린트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days in months의 인티저 배열은 엘리먼트들을 모두 지워줄게요. 그리고 나서 구조체를 불러와 줄게요. 변수를 만들어주고 변수 타입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쪽에 저희가 만들었던 구조체의 이름을 써줄게요. 그럼 저희가 만든 구조체가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름은 똑같이 st_days_in_months로 해줄게요. 변수를 get으로 가져온 다음에 브리크라고 검색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 구조체를 분리시켜줄 수 있는데요. 구조체를 열어서 보면 저희가 조금 전에 구조체에서 만들었던 1월부터 12월까지 보이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1월에는 30일, 2월은 28일, 3월은 31일이라는 값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값들은 저희가 조금 전에 이 기본 값에 넣었던 디폴트 값들이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값들을 가지고 배열을 만들어주면 돼요. 값을 끌어다가 make array로 배열을 만들어주겠습니다. 핀을 추가해서 12월까지 모두 연결해 줄게요. 이 중에서 0은 제외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배열 변수를 세팅으로 가져와주고 이쪽으로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구조체를 사용한 장점은 만약 저희가 이렇게 배열을 만들고 이쪽 엘리먼트에다가 하나하나씩 입력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1월부터 12월을 사용하는 배열이 다른 블루프린트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함수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또 배열을 만들어주고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추가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스트럭처만 연결해주면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수많은 배열들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기본값을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하나씩 다 찾아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 스트럭처에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기본값만 변경해주면 이 구조체를 사용하는 모든 값들이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수정하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지금은 조금 고정되어 있는 값들을 사용하지만 추후에는 아이템에 대한 정보, 체력을 100을 올려준다거나 무게 공격력을 올려놓거나 내려놓거나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몇 월 며칠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2개 만들어 줄게요. 인티저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첫 번째는 월, 두 번째는 일로 해주겠습니다. 둘 다 인스턴스 편집을 켜줄게요. 반복문을 통해서 내가 입력한 월만큼 반복을 시키고 해당하는 달이 가지고 있는 일수를 더해주라고 할게요. 반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해주고 누적을 시킬 거기 때문에 로컬 변수를 한 개 더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름은 current number of days로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누적시킬 거냐면 저희 배열에 있는 날짜 정보를 가져올게요. get을 검색하면 게러 카피와 게러 레프가 있습니다. 레프는 레퍼런스의 약자고요. 카피는 말 그대로 사본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이 배열 변수 안에 이거를 복사해서 내가 잠깐 참고해서 쓰겠다 할 때는 카피를 가져오고요. 레프 같은 경우는 해당 값을 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도로 반영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는 카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를 이쪽에 연결해주고 현재 일수를 더해서 세팅해주겠습니다. 그럼 completed로 나왔을 때 이 current number of days라는 값이 이쪽에 저희가 입력한 달만큼 쌓여서 더해서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6월 25일을 계산하려면 1월부터 5월의 일수를 다 더하고 나머지 25일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몬스에서는 1을 빼주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입력한 달에서 한 달을 빼고 다 더한 다음에 나머지는 일수로 채워줘야 됩니다. 방문문을 통해서 누적된 값을 세팅을 해주고요. 이 세팅된 값에는 저 일수도 더해줘야 되죠. 여기다가 일수까지 더해주겠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월에 입력했을 때 해당 월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 정보를 계속해서 더해줍니다. 다 더해줄 건데 6월 25일로 계산했을 때 6월달까지는 다 더하면 안 돼서 여기 달에서 한 달을 빼주고요. 나머지 일수를 더해주면 총 일수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월을 기본적으로
9월로 해주고요. 일수를 22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스트링을 한번 해볼까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 함수를 연결해주고요. 컴파일해서 볼게요. 네, 그러면은 9월 22일은 총 265일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날짜 계산기로 보면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65일 이후는 딱 9월 22일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24년 기준으로 검색하셨으면 9월 21일이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 때문인데요. 자, 이것도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 맨 마지막에 더해주는 부분에 피는 한 개 더 추가해 줄 겁니다. 이쪽에다가 윤희를 추가해 줄 건데 윤년은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죠. 그래서 내가 만약 2024년이라는 연수를 입력했을 때 4로 나누어서 떨어지면 1을 더해주면 되고 2023년, 2022년처럼 4를 나눠서 떨어지지 않으면 윤년이 아니니까 0을 더해주면 됩니다. 일단 연도를 입력할 수 있게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이 변수를 4로 나눴을 때 나오는 값이 소수점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출력값을 플로트로 바꿔주겠습니다. 플로트 100일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얘 소수점 부분이 아예 없으면 딱 나눠 떨어지면 윤년이겠죠? select int를 통해서 이렇게 더해주겠습니다. 정리하면 내가 입력한 연도가 4로 나눠 떨어지면 즉 6년이면 1을 더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더해라, 아무것도 더하지 마라, 약간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연도를 6년이 아닌 1995년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동일하게 265일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6년이 2024년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266일이 나오죠? 네, 이렇게 6년을 처리할 수 있는데 얼리얼 엔진에서는 6년을 처리해주는 노드가 따로 있어요. 해당 변수를 가져와서 is live year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live year은 6년을 뜻해요. 설명을 보면 주어진 연도가 6년인지 여부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똑같이 얘가 만약에 6년이면 1을 더 더하고 그리고 6년이 아니면 0을 더해라, 아무것도 더하지 마라,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다시 연도를 가져와서 이쪽에 days in year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이 노드 같은 경우는 주어진 연도의 일수를 반환합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6년이면 366일을 반환을 하고요. 6년이 아니면 365일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 해가 366일이야, 뭐 6년이야 하면은 이렇게 연결해줘도 되겠죠. 뭐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드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make date time 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이 노드를 통해서 블루프린트 내에서 구조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일수를 활용해주기 위해서 함수 출력 부분에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프린트 스트링은 끊어주고요. 여기 출력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출력에 해당 변수를 연결해 주고요. 기존에 있었던 부울은 지워주겠습니다. 출력은 number of days out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코멘트를 달아서 조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컨스트럭션 스크립트 돌아와서 나머지 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총 일수를 구하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다른 날에도 사용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를 놓고요. 나머지 식은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한 번 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함수의 이름은 적위로 해줄게요. 이쪽 입력값에 저희 총 일수를 구하는 변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인티저로 입력 부분을 만들어 줄게요. 나머지 식 간단하니까 빠르게 만들어 줄게요. 10을 더해주고
여기는 플로트 단밀 정도로 변경해 줄게요. 360도와 365도를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코사인 해주는데 코사인 디그리스 이걸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에 23.5도를 곱해주면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3.44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음수가 아니라 양수로 입력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불러와 주고요. 이쪽에 인티저가 아니라 플로트로 나올 수 있게 해주고 이 출력의 이름은 저기값으로 해줄게요. 코멘트까지만 달아주고 컨스트럭션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다음으로는 위도에 따른 태양의 고도를 처리해 볼게요. 태양의 고도를 계산하는 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도랑 지금 막 구했던 저기를 각각 사인으로 처리해서 곱해주고 코사인으로도 각각 처리하고 곱해주는데 여기에는 시간각까지 코사인으로 처리하고 곱해줍니다. 시간이 아니라 시간각인데요. 경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각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각은 뭘까요? 24시간, 즉 하루 동안 태양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각도를 말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태양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마치 태양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표를 보면 지구 기준으로 태양의 높낮이를 측정한 그래프인데요. 밤 12시에 가장 낮고 오후 12시에는 가장 높습니다. 태양의 고도폭은 일정하지만 지구의 자전축 때문에 태양이 떠있는 시간이 계절에 따라 다른 거죠. 이걸 시간각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경도가 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걸 시간에 따라 어떻게 각도를 계산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지구는 하루에 360도를 자전하고 하루는 24시간입니다. 360을 24로 나누면 1시간은 15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개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앞으로 사용할 시간이라는 걸 변수로 만들어 줄게요. 변수에서 플로트 변수로 time of day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루의 시간이라는 뜻이죠. 컴파일을 하고 디폴트 값을 12시로 해줄게요. 1200으로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12시는 720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디폴트 값을 입력을 할 때 1200은 12시, 1700은 오후 5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보기도 편하고 입력하기도 편합니다. 물론 분 단위까지 입력을 할 때 12시 30분이라고 한다면 1250 이렇게 입력해야 하지만 이건 다음 강의에서 UI를 배우면서 변환하는 방법을 별도로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1200을 입력하면 12시, 1700을 입력하면 17시로 처리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시간각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내가 입력한 시간에 따라 15를 곱해주면 되는데 1시가 100이고 12시가 1200이니까 100으로 나눠주고 15를 곱해주면 돼요. 이 식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를 빼주는데 이거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영국이 00시일 때 서경으로는 마이너스, 동경으로는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2를 빼주는 건데 저희가 사용하는 얼리어렌지에서는 경도라는 게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2를 빼주지 않겠습니다. 식은 어렵지 않으니 만들고 코멘트도 달아줄게요. 함수를 한 개 더 만들어주고요. 이름은 태양의 고도라고 해주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으로 위도가 필요한데 위도는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변수로 만들어 줄게요. 플로트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서울의 위도인 37.5도를
디폴트 값으로 해줄게요. 이제 식을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저기를 가져와야 되죠. 입력으로 저기를 가져와 줄게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함수를 배치해 주고요. 저기에 대한 값을 가져와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사용하기 편하게 로컬 변수로 만들어 줄게요. 아크사인 같은 경우는 맨 앞에 A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에서 출력값을 만들어 주고요. 아웃풋의 이름은 태양의 고도로 해줄게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이 값을 디렉션 라이트 각도에 넣어주겠습니다. 디렉션 라이트 값을 가져와서 set relative rotation 모드를 가져올게요. 고도를 조절하는 부분이 y 값입니다. 얘를 y 쪽에 연결해주고 한번 보겠습니다. time of day, 즉 시간을 변경하면 이렇게 고도가 낮아지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정점이 12시 정도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내려가 있고 다시 12시 넘어서 가면은 저녁에도 다시 태양이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시를 기준으로 6월에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고요. 3월과 9월에는 중간에 있고 그리고 12월에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전을 통해 태양이 동쪽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지게 만들 건데 월드를 자전시키는 게 아니라 태양을 회전시켜야 합니다. 태양을 좌우로 움직이는 부분이 로테이션의 Z값이에요. 시간에 따라 Z값을 통해서 지구가 자전하는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마치 지구가 자전을 통해 태양이 뜨고 지는 것 같은 것을 표현해 볼게요. 24시간 동안 자전하는 각도는 360도이기 때문에 이 값을 클램프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블루 포인트 돌아와서 태양의 고도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에서 조금만 더 간격을 주고요. 시간을 활용해서 태양이 자전하는 것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time of day 변수를 가져와 주고 새로운 노드를 배워보겠습니다. 이쪽에 map range clamped 라고 검색해 볼게요. 이 노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value에 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값에 따라서 비율에 맞게 출력값을 내보내주는 노드입니다. 이전에 배웠던 select 노드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값이 들어오면 정해진 값만 나가게 됐는데 map range clamped 노드 같은 경우는 들어온 값에 따라서 설정한 값을 클램프에서 내보내줍니다. 밸류 값에 들어가는 값이 0부터 2400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여기다가 0에서 2400까지 값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0에서 360도로 회전을 시킬 거잖아요. 똑같이 아웃풋에도 0에서 360으로 입력을 해줄게요. 그럼 시간에 따라서 태양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비율로 전환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이 값을 저희가 방위각이라고 해줄게요. 이 값을 저희 Z축, 즉 자전하는 방향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까요? 이 상태에서 시간을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태양이 뜨기 시작하는 시간 쪽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동쪽에서 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사실 태양은 위에서 아래로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좌우측으로도 회전을 시켜주는 거죠.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처리해 줄게요. 지금 이렇게 Z값 로테이션을 적용하고 나서 봤더니 북쪽으로 태양이 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서쪽에서 떠서 북쪽을 지나 동쪽으로 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디렉셔널 라이트의 Z축 값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간단하게 Z값을 180도를 더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쪽에 최종 출력 값에서 플러스 해주시고 180을 더해줄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죠? 어렵나요? 일단 이런 식으로 날짜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서 태양이 자연스럽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념부터 시작하면 대략 1시간 정도 영상이 플레이 타임이 됐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보고 따라하시면 좀 더 시간이 걸리셨겠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이 블루프린트를 통해 해당 국가의 위도와 날짜만 입력해주면 실제 해당 국가의 계절에 따른 적위를 얼리얼 엔진에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태양의 각도만 그냥 띡하고 조절했으면 재미없었겠죠? 해당 국가의 위도와 경도가 궁금하시다면 구글맵을 활용해서 알 수 있는데요. 구글맵에서 우클릭을 하면 해당 위치의 위도와 경도가 나옵니다. 구글맵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태까지 값을 입력했을 때만 해당 값에 따라서 태양의 위치를 설정했는데 런타임 중에 태양이 뜨고 지게 해보겠습니다. 이벤트 그래프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틱 이벤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물론 타임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데 틱 이벤트를 알려드린 적이 없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비긴 플레이는 게임이 시작하면 작동하는 이벤트라고 했어요. 그런데 틱 이벤트는 게임이 시작하고 나서 매 프레임마다 신호를 보내는 이벤트예요. 컴퓨터에서 120프레임, 60프레임 이러한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레임은 1초에 몇 번 렌더링 하는지 알려주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은 사진이 연속적으로 렌더링 되어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영화에서는 통상적으로 24프레임을 선호하고 일부 특수한 효과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에서는 30프레임에서 60프레임 정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틱 이벤트를 사용하면 매 프레임마다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로직이 복잡할 경우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타임라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쨌든 이 틱 이벤트를 통해서 매 프레임마다 태양의 각도와 고도인 시간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함수를 한 개씩 가져올게요. 일단 날짜는 실시간으로 변하지 않죠? 하루 동안의 태양만 움직일 거기 때문에 날짜는 이벤트 그래프에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저기도 날짜가 변하지 않아서 그대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동안 시간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태양의 고도 값만 이쪽으로 연결해 줄 거고요. 저기 값만 이쪽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틱 이벤트가 최소한으로 얘만 계산하게 되겠죠? 이 해당 값을 아까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 사용했던 그리고 이 값을 태양의 고도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건데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그대로 멈춰 있어서 이 상태에서 매 프레임마다 1씩 더해주라고 하겠습니다. 노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매 프레임마다 시간을 1씩 더해서 태양의 각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 프레임마다 이런 식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초기 값을 한 6시로 해보겠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틱 이벤트를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마다 프레임이 다르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컴퓨터는 120프레임이고 저희 컴퓨터는 30프레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는 태양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겠죠? 그리고 저는 더 늦게 움직일 거고요. 컴퓨터의 프레임 속도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 틱 이벤트 아래에 있는 델타 세컨즈이라는 값을 사용해줘야 돼요. 델타 세컨즈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시간 간격을 말하는데요. 틱이 호출된 시간으로부터 현재 틱이 호출된 시간까지의 간격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프레임에 상관없이 시간을 통해서 값을 출력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 세컨즈의 값을 이렇게 더해줄 건데 그냥 더해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곱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쪽을 변수로 만들어줄게요. 이 변수의 이름은 dayspeed라고 해주겠습니다. 하루가 얼마만큼 빠르게 지나가는지 속도를 정해주는 거죠. 인스턴스 편집을 활성화해주고요. 이쪽에서 볼게요. dayspeed를 한 10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30 정도로 해서 보면은 하루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틱 이벤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가급적이면 타임라인을 이용해주세요. 네, 이렇게 런타임 중에 시간에 따라 태양이 이동하는 것도 처리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달과 밤하늘에 대해서 처리할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UI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UI를 정식적으로 배우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이전 나이아가라처럼 간단하게 맛보기 정도만 해볼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이상으로 미스터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